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았다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이 더 많이 마음을 줄수록 그가 더 멀어지는 걸 느낀 적 있나요? 마치 당신의 사랑이 그에게는 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잔혹한 진실을 하나 말해줄게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의 애정이 그의 자아에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문제죠. 남자들은 항상 곁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완전히 속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갈망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당신은 이 판을 뒤집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그가 절대 해석하지 못하고 절대 잊지 못하며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여자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게다가 매달리지 않고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말이죠. 저와 함께 해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는 다시는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자신을 줘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애정을요. 하루가 끝날 무렵 그 메시지를 기다려요. 그의 침묵을 이해하려 애써요. 그의 부재, 짧은 대답들, 예고 없는 사라짐을 정당화하려 하죠. 당신은 생각해요. 그는 바쁠 거야.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그리고 계속 기회를 줘요. 2번째, 3번째, 5번째. 셀 수 없을 만큼 당신은 작은 것들을 기억해요. 의미 있었던 대화들도.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 잊은 듯해요. 당신이 관계를 이어가려 애쓸수록 그는 점점 더 멀어져요. 당신이 관심을 보일수록 그는 더 무관심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그는 이렇게 변했을까? 왜 나는 이제 항상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질까? 진실은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아직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이 많은 여성들이 안고 있는 조용한 아픔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그 좌절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이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말을 조심하게 되고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그를 더 멀어지게 하지 않으려 조심조심 행동하게 돼요. 모든 게 결국 그가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이해해 주기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다가오는 대신 안주해버려요. 당신은 그의 삶에서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더 이상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는 확실한 존재. 그리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관계 속 보이지 않는 힘들이 존재해요. 그건 당신의 가치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는 건 훨씬 더 깊고 잘 말해지지 않는 것. 바로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당신이 연결을 원할 때 그는 확인을 원해요. 당신이 안정감을 줄 때 그는 도전을 원하죠. 그게 악의에서 비롯된 것도 냉정함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오래된 감정의 프로그래밍 때문이에요. 남자의 자존심은 안정이 아니라 정복해서 만족을 얻어요. 풍족함이 아니라 결핍에서, 확실함이 아니라 불확실함에서 자극을 받아요. 그는 당신이 항상 거기 있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도전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도전이 사라지면 그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향하죠. 그는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해요. 자존감을 자극하는 것, 자신을 특별하고 강력하며 대체 불가능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에게 끌려요. 그리고 남자의 자아가 가장 감당하지 못하는 건 자신을 평범하게 느끼게 만드는 여자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측 가능해질수록 그는 당신을 점점 더 보지 않게 돼요. 왜냐면 그의 자아는 진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원하거든요. 그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어려운 걸 정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원해요. 희귀한 무언가를. 그리고 이걸 이해했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거예요. 부풀어 오른 자아는 사랑하지 않아요. 지배하려 들죠. 그는 당신의 무방비한 헌신, 이해하려는 태도, 인내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하지만 그 자에게 이건 가치가 아니라 지배예요. 그래서 수많은 멋진 여성들이 자신들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걸 남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의 자아는
길들일 필요 없는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이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나도 겪었어 라고 댓글 남겨봐요. 당신과 같은 진실을 막 깨달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예요. 당신도 종종 이런 적 있지 않나요? 그가 무의미한 말 한마디, 건조한 안녕이나 잘 지내 같은 메시지를 아무 맥락 없이 보내와도 당신은 기쁘게 혹은 불안하게 대답해요. 몇 시간 동안 당신을 무시했는데도 당신은 바로 답장을 보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 애쓰고 자신을 열어 보여요. 하지만 그가 느끼는 건 호감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가 느끼는 건 권력이에요. 그가 애매하게 던진 말에 당신이 즉각 반응할 때마다, 그가 설명해야 할 일을 오히려 당신이 대신 설명하고 변명할 때마다, 그가 망가뜨린 걸 당신이 고치려 애쓸 때마다 당신은 그의 자아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예측 가능할수록 그는 자신이 더 큰 통제력을 가졌다고 느껴요. 이건 거울 효과라는 조용한 심리적 역학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의 감정을 보고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의 자아에 어떤 반응을 비춰주는지로 당신을 판단해요. 그가 던진 모호한 메시지에 당신이 급하게 반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확인을 주는 거예요. 그가 며칠간 연락을 끊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도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그는 이렇게 느껴요. 내가 뭘 해도 그녀는 항상 여기 있어. 바로 이런 예측 가능성이 그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욕망은 불확실함에서 태어나요. 예측 불가능함에서, 조용한 의심에서 자라요. 그가 당신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 때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 설명하고 해명할수록 그는 더 멀어져요. 왜냐면 당신의 설명은 그가 절대 확신하면 안 되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묶여 있다는 걸. 그가 건조한 메시지를 보내면 당신은 감정이 가득 담긴 장문의 답장을 보내요. 그는 그걸 보고 이성적으로는 잘 몰라도 그의 자아는 이렇게 느껴요. 그녀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아직 중요해. 나는 아직 힘이 있어. 그는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 판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만약 더 많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대신 침묵으로 답한다면요. 바로 여기서 심리적 역전의 3가지 원칙이 등장해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당신을 손안에 넣었다고 착각한 남자의 자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3가지 행동이죠. 첫 번째는 전략적 침묵이에요. 이건 자존심 싸움도 밀당도 아니에요. 의식적인 멈춤이에요. 그가 오랜만이네, 잘 지내? 같은 애매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당신은 즉시 답하지 않아요. 숨을 고르고 상황을 평가해요. 어쩌면 그 순간엔 답장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당신의 시간은 그의 확인 욕구에 맞춰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원칙은 감정적 희소성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쏟아붓지 않아요. 모든 걸 공유하지 않아요. 느끼는 걸 항상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는 이제 당신의 감정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걸 느껴야 해요. 감정이 희소해지면 그것은 소중한 것이 돼요. 세 번째는 초점의 전환이에요. 당신이 예전엔 그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해요. 당신의 몸, 당신의 꿈, 당신의 성장, 당신의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요. 바쁜 척이 아니라 진짜 바빠요. 이건 어떤 전략적인 행동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의 자아를 흔들어요. 그럼 이걸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가 안녕 잘 지내 같은 성에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정해요. 당신은 그 연결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겠죠. 하지만 대신 3가지 원칙을 적용해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아요. 답장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짧고 중립적으로 감정 없이 보내요. 예를 들어 응, 잘 지내. 너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모티콘 없이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가 대화를 이끌 여지를 주지 마세요. 당신은 존재감을 보여주되 통제권을 주지 않아요. 이런 반응, 아니, 이런 절제가 모든 걸 바꿔요. 그는 당신의 익숙한 반응을 기대했어요.
그는 감정적인 미끼를 던졌고 당신은 물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혼란스러워요. 예상하지 못한 당신의 태도에 그는 통제를 잃어요. 곧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 하나의 답변만으로도 그가 완전히 균형을 잃게 되는 순간을요. 조금만 더 함께 있어요. 남자의 욕망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한 가장 냉정하고도 강력한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남자는 자신에게 완전히 속해 있다고 확신하는 여자를 욕망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듣는 건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심리를 이해하면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소유했다고 느끼고 당신의 반응이 뻔하게 예상 가능해지며 그가 던지는 자극에 당신이 항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식어요. 왜냐면 그의 자아는 이미 승리했다고 느끼니까요.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정복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그는 당신이 확실히 내 사람이라고 믿고 도전이 사라지는 순간 욕망도 함께 사라져요. 하지만 이 패턴을 끊고 감정적 희소성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즉각적이에요. 그는 당신의 부재를 느껴요. 그리고 그 부재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큰 소리로 울려 퍼져요.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존재보다 더 강한 반응을 만들어내요.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는 생각해요. 그녀가 지친 걸까? 내가 통제력을 잃은 건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그리고 그의 자아는 위기를 느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건 남자는 오직 불확실함 속에서 진짜 욕망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건 불필요한 밀당이나 드라마를 뜻하지 않아요. 단지 모든 걸 한 번에 다 내어주지 않는 걸 말해요. 의도된 여백을 남기는 거예요. 짧은 침묵, 계산된 거리. 바로 그 빈틈 속에서 욕망이 태어나요. 넘침 속에서가 아니라요.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 지나치게 쉬운 접근성, 지나치게 자주 나타나는 존재감 속에서는 욕망이 자랄 수 없어요. 당신이 항상 거기 있는 걸 멈출 때,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다정한 걸 멈출 때, 그는 깨닫기 시작해요. 예전엔 당연하던 당신이 이제는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수수께끼가 돼요. 그가 다시 남자로 느끼기 위해 풀어야 할 수수께끼. 그냥 남자가 아니라 당신 같은 여자를 정복해낸 남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퍼즐이죠. 그리고 그가 그 느낌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당신을 정복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를 몰라서 이 기회를 망쳐요. 정점에서 떠나는 것. 대화가 잘 풀릴 때, 감정의 흐름이 좋을 때, 그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이제 더 있어야겠다고 느껴요. 이 기회를 오래 잡고 있어야지. 하지만 아니에요. 그 순간이 바로 떠나야 할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떠나는 건 강력한 감정적 임팩트를 남기거든요. 그는 소중한 무언가를 놓친 느낌을 받아요. 당신이 그에게 진짜 연결감이라는 희귀한 순간을 줬고 그 직후에 자취를 감춘 거죠. 그의 머릿속은 그 장면에 붙잡혀요.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녀가 흥미를 잃은 걸까? 그 대화를 수십 번, 수백 번 곱씹게 될 거예요.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지고 그걸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당신을 다시 찾는 것, 당신을 다시 갈망하는 것, 다시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 이건 단순한 대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전화, 만남, 모든 순간에 적용돼요. 당신은 감정적 교류의 정점을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떠나는 법도요. 예를 들어 그와의 통화 중에 그가 웃고 칭찬하고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말했나요? 그렇다면 품위 있게 전화를 끊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너랑 이야기해서 정말 좋았어. 드라마 없이, 장황한 설명 없이 느리지 말고 정점에서 끊으세요. 미완의 여운을 남기세요. 이건 단순히 예측 가능성을 깨뜨리는 걸 넘어서 강력한 감정의 기억을 남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충분히 다 누리지 못한 것을 다시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자아는 관계의 흐름을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전면적인 경계 상태에 들어가요.
지금 당신이 자신의 침묵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봐요. 침착함이 곧 힘이다. 진짜 감정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더 이상 주는 척하며 주의력의 부스러기에 휘둘리는 여자는 아닌 완전히 다른 여자로 깨어나는 순간이니까요. 남자의 자아가 어떤 여자를 감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반응해요. 그리고 그 반응은 거의 항상 테스트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는 당신을 은근히 자극하려 해요. 차갑고 애매한 메시지를 보내요. 계산된 말을 던져요.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려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칭찬, 때로는 의도된 침묵. 그 모든 건 단 하나의 목적. 아직도 내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여기서 중요한 비밀. 그는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그에게 흔들리는지의 신호를 원해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바로 이 순간에 무너져요. 그런 행동을 진심 어린 재접근으로 착각하죠. 그가 나를 그리워했구나. 그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자아가 지배권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해요. 이 조용한 심리 게임에서 먼저 반응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쪽이 이기는 거고요. 지금 당신의 무기는 우아한 중립성이에요. 감정을 폭발시킬 필요도, 싸우거나 다칠 필요도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걸 주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가 애매한 메시지를 보내며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길 기대할 때 당신은 담백하게 응, 잘 지내. 이모티콘도 질문도 연장도 없어요. 그가 암시적인 말로 자극하려 할 때 당신은 무심한 자연스러움으로 받아쳐요. 그가 침묵을 벌처럼 사용하려 할 때 당신은 침묵을 힘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의 자아는 혼란에 빠져요. 그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당신을 안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도 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수수께끼예요. 예측 불가능한 존재. 그리고 그건 그의 자아에겐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해요. 지배의 감각을 잃어요. 확신도, 안심도 사라져요. 그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당신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가 손 안에 있다고 믿었던 여자,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그의 목표가 아닌 그의 보상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보상이 된다는 건 우월하거나 거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존재감, 자세,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상이 되는 여자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도 강하고 단단하며 중심이 잡혀 있어서 그녀의 침묵조차도 다른 이들의 억지스러운 존재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와요. 그녀는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뒤쫓지 않아요. 해명하지 않아요. 그녀는 단지 존재할 뿐이에요. 그 존재가 온전히 하나로 꽉 차 있어서 그 남자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을 느끼고 사라지는 순간도 느끼고 그녀가 가벼울 때도 멀어졌을 때도 그는 느껴요.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선택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잃는 존재일 뿐. 이런 존재감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돼요. 그의 관심을 기다리며 사는 걸 멈추겠다는 결정. 에너지의 방향을 그가 아닌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겠다는 결정.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완전한 여자가 되겠다는 결정. 그리고 이 변화가 시작되면 그녀의 부재는 어떤 필사적인 존재감보다도 더 강한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자신의 자리를 구걸하지 않는 여자는 사라졌을 때 가장 큰 공허함을 남기니까요. 그 공허 속에서 기억이 태어나고 기억 속에서 욕망이 피어나고 욕망은 결국 집착으로 이어져요. 당신은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태도로 보여주면 돼요.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해보세요. 당신이 이제 주도권을 쥐었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그가 내민 조그마한 공간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해요. 단지 당신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그리고 그 또한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자신의 삶을 목표와 성장, 즐거움으로 채우는 여자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돼요. 이제 당신은 누군가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유 자체로 자연스럽게 끌리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이 새롭고 신비롭고 통제할 수 없는 당신은 그 어떤 여자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요. 감정적 비교.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다른 여자들과 다른 관계들과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어느 것 하나 당신과 비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눈빛에 빛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몸에, 건강에, 일상에 투자해요. 당신은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건 누군가 질투하게 하려는 연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사람의 진짜 움직임이에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누구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요. 당신은 성장하느라 바빠요. 거울을 보면 거기 있는 자신을 좋아하게 돼요. 당신의 자세는 당당하고 곧고 부드럽고 흔들림 없어요. 방향이 있는 사람처럼 걸어요. 당신은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여요. 누군가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람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그는 깨달아요. 잃어버린 건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는 걸. 그는 묻기 시작해요. 나는 아직 그녀의 인생에 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이 의심은 그의 자에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확신했거든요. 언제든 손가락만 튕기면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남자들이 돌아와요. 당신을 잃었다고 느낄 때, 이전처럼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침묵이 그의 자아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와요. 그가 돌아올 때. 그리고 그는 분명 돌아올 거예요. 당신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의 돌아옴을 구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는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아 때문에 돌아와요. 통제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당신의 부재가 그의 자아보다 더 빛났기 때문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관찰해야 해요. 그는 행동으로 돌아왔나요? 아니면 말뿐인가요? 그는 진심으로 당신을 다시 얻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당신에 대한 지배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나요? 그는 헌신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전략으로 접근하나요? 당신은 대화할 수 있어요. 다시 연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결핍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결핍으로 반응하지 않아요.